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를 중대학 심야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구철입니다. 오늘은 제8장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일한 자료형을 여러 개 기억하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배열이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배열이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자료형의 나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일한 자료형이라는 게. 즉 x1, x2, x100이 있다면 이거를 일일이 적는 게 너무 힘듭니다. 치기가 너무 힘들겠죠? 100개를 적어야 되니까 이걸 줄여서 만든 게 배열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100이라고 적으면 위에 모든 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다차원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차원 배열이란 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냅니다. 1, 2, 3, 4, 5, 6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좁은 땅과 미국처럼 넓은 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미국같이 넓은 땅에는 한 층의 건물을 다 지어도 됩니다. 1호부터 100호까지.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부터 10호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몇 층이 있으면 돼요? 10층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 세로 둘 다 있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2차원 배열이라고 부르고 2차원 배열 이상을 다차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학습을 통하여 상세히 배워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오늘은 실습을 통해서 또 배열의 기본 및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같은 자료형의 나열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 변수를 만들다 보면 다수의 변수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때 배열을 쓰면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int x1, x2, x3, x4, x n개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정의한 거는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열입니다. 이게 접근해 보면 이거 전체가 헷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이 하나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이거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한 개가 되겠죠. 이거의 이름을 어레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략될 게 있습니다. 생략될 게 하나, 둘, 셋, 넷, n개가 있습니다. n개가 있을 때 그러면 이 큰 덩어리 하나도 이 n개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왜? 포함하지 못한다면 줄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니까 만든 거니까 값도 n개 값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작은 통으로 분리를 합니다. 몇 개까지 분리하면 됩니까? n개까지 분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요 하나하나를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위의 방식은 x1, x2 이런 식으로 불러서 하나씩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와도 똑같이 이를 어떻게 됩니까?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접근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쉬운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과서나 교재를 생각합시다. 교재는 예를 들어서 A4 용지에 500페이지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는 도중에 교과서나 교재, 참고 교재가 따로 있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첫 번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교재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페이지를 말해주면 됩니다. 즉 이걸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하나하나를 똑같은 페이지니까 어떻게 하면 쪽수 개념, 즉 인덱스 개념을 쓰면 편리하겠죠. 자, 인덱스 개념을 써서
네, 전산 쪽에서는 보통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n 빼기 1까지 가면 됩니다. 족수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값을 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첫 번째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라는 책의 0페이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하시면 이론적인 부분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C 언어 측면으로 가봅시다. C 언어로 본다면 이거의 이름은 array다. 맞죠? 그리고 몇 개가 필요합니까? n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요번에 n개를 10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개의 작은 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경우 array 10인지 변수 이름인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갈로를 쳐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array는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C 같은 랭귀지는 자료용을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요 작은 통 하나하나의 크기는 뭡니까? 다 int입니다. 그래서 int array 10이라고 하면 배열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화가 있겠죠. 초기화는 어떻게 해주냐면 초기화는 선언하고 같이 한다고 가정하고 array 1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요소를 적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선언 초기화 세 번째 뭡니까? 실사용이 또 필요합니다. 실사용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언급했듯이 교재의 몇 페이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A4지 교재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즉 int array라는 말은 이제부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고 싶을 때 array의 0페이지를 보여달라. 이 페이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의 식을 만들어 볼까요? array 5페이지에 array 1페이지와 array 2페이지의 값을 더해서 집어넣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페이지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뭐가 부르는, 이제 전문용어로 시적인 용어로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또 인덱스가 되고 인덱스가 됩니다. 이게 배열의 기초입니다. 이 배열의 기초를 보고 배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해야 될 게 배열의 다차원입니다. 1차원 배열만 쓰는 게 아니라 다차원 배열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을 쓸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열의 다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한번 볼까요? 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int array 4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인덱스 0, 1, 2, 3 값이 되고 11, 22, 33, 44를 넣으면 11, 22, 33, 44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행렬,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렬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행이죠. 자, 1차원은 어떻게 됩니까? 한 행에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열이 4개 존재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이거는 행을 말합니까? 열을 말합니까? 열을 말합니다. 자, 2차원 배열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int array 2, 4를 하고 1, 2, 3, 4, 5, 6, 7, 8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거는 1차원이 열이 몇 개 있습니까? 열이 하나, 둘, 셋, 0, 1, 2, 3 4개 있습니다. 값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1, 2,
3, 4. 맞죠? 이게 열이고 행은 몇 개 있습니까? 행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행이 0, 1이니까 2개가 이렇게 되겠죠. 5, 6, 7, 8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렬 개념이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int array 2, 4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면 행 열이라고 부릅니다. 즉 4개짜리 행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뭐입니까? 뒤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렬면이 만들어 주죠. 그러면 과연 이건 어떻게 말할까요? A array 둘 4. 이거는 말하기 맞잖아요. 면, 행, 열.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차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쉽게 3차원까지만 생각해 본다면 1차원적으로 0, 1, 2, 3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차원입니다. 1차원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아, 그러면 4개가 되고 원소의 개수도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차원 쪽으로 가볼까요? 0, 1, 2, 3입니다. 여기에 이제 0, 1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좌표에도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1에도 똑같이 하나, 둘, 셋, 4개의 좌표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2차원은 평면을 지칭하고 보면 4개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는 겁니다. 즉 4개짜리가 2개가 있는 게 되겠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4개짜리가 2개가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차원 쪽으로 가봅시다. 0, 1, 2, 3 0, 1 그리고 이제 3차원 쪽으로 0, 1, 2를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차원인 원소 8개짜리가 뭡니까? 0좌표에도 있고 1좌표에도 있고 2좌표에도 있게 됩니다. 즉 뭡니까? 3차원은 어떻게 됩니까? 평면에서 공간적인 개념이 생깁니다. 즉 어떻게 됩니까? 한 차원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4개짜리가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공간의 개념이 되고 4개짜리가 2개 맞죠? 4개짜리가 2개가 되고 이게 몇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둘,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거하고 비슷해지지만 좀 더 다른 말로 생각하시면 다차원 배열에서는 그 차원 즉 하위 차원의 개수라는 말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위 차원의 개수가 됩니다. 즉 보시면 1차원은 하위 차원 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즉 점이 4개 있다. 그리고 2차원은 하위 차원은 선이 되겠죠. 하위 차원은. 그러면 2차원을 보겠습니다. 2차원은 1차원인 하나, 둘, 셋, 4개짜리가 0, 1이니까 하나, 2개가 되겠죠. 그래서 4개짜리 1차원이 2개 있는 게 됩니다. 3차원은 뭐가 됩니까? 하위 차원은 면이 되겠죠. 맞잖아요.
many니까 뭡니까? 보시면 하나, 둘, 이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개 있는 거고, 2, 4짜리가 세 개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 2, 4짜리가 이게 하나가 되겠죠.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인덱스도 당연히 0, 1, 2가 되겠죠. 하위 차원의 개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int array 3, 2, 2, 4 이걸 보겠습니다. 점 4개짜리가 하나에 있고 이게 2개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이런 게 2개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게 2개 이게 3개 있는 겁니다. 즉 하위 차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다 들어맞습니다. 예외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해서 다차원 배열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차원의 요 원소의 인덱스를 살펴볼까요? 인덱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덱스는 제가 좀 지웠습니다. array 3차원이고 밑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는 1차원은 첫 번째 점이 있고 첫 번째 선에 있죠. 첫 번째 선에 있으니까 0. 그 다음에 첫 번째 면이었으니까 첫 번째 있으니까 0, 0, 0,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그 배열의 원소의 그 인덱스 값도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가 있는데 결과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소스를 컴파일을 하니까 실행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좀 보기 좋게 확대부터 좀 할게요. 첫 번째, IGL을 두고 배열 2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화를 하고 두 번째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0 다음에 쉼표를 치면 나머지는 모두 0이 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뭡니까?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0부터 9까지니까 이렇게 돼요. 0부터 9까지니까 총 10개가 되죠. 요거를 만족할 수 있죠. 그러면 결과물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부터 볼게요. 두 번째를 보시면 그냥 단순 출력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두 번째 배열이니까 결과물 보시면 첫 번째는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전부 0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i 값에 1을 더했죠. 그래서 i 값에 1을 더한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 사용하느냐? 배열이 패턴이 있는 경우 이렇게 수식으로 사용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서 다중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포문이 나왔습니다. 먼저 소스부터 보고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스를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배열이 3차원 배열입니다. 3차원 배열을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3차원 배열은 자, 다차원 배열로 해서는 1차원 하나, 둘, 셋, 넷, 0, 1, 2, 3, 4 다섯 개가 몇 개 있습니까? 점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그 이상은 몇 개 있습니까? 이게 2차원 배열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3개가 있는 겁니다. 맞죠? 하위 차원의 개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랬고 이제 4개입니다. 그러면 3, 5 이게 몇 개 있다는 소리입니까? 4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즉
배열에서 차원은 하위 차원의 개수입니다. 즉 5는 점이 5개, 3은 점 5개짜리가 3개, 그리고 4는 3, 5로 되어 있는 배열이 4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문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 3차원용 배열 하나, 그 다음에 2차원용 배열 둘, 그 다음에 1차원용 배열 3중 포문을 만드셔서 돌리셔야 됩니다. 도수를 잘 보시면 첫 번째는 0부터 몇까지 합니까? 4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부터 몇 가지 합니까? 2까지. 맞죠? 3차원 배열은 4개가 있으니까 0부터 3, 이건 3개가 있으니까 0부터 2, 그리고 1차원 배열은 0부터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5까지 가면 되겠죠. 즉 어떤 소리입니까? 1부터 4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m이 여기에 왜 있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제가 원하는 거는 1, 2, 3, 4, 5, 6, 7, 8, 9, 10, 11, 숫자가 쭉 가는 걸 원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폼은 처음 시작할 때 m을 값을 주고, 그리고 모든 점 하나 찍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에 m을 일식을 더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이제 실행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제 한번 확인을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결과물부터 쭉 나오는데 결과물이 좀 올라갔네요. 소스를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출력하는 게 뭐였습니까? 값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값을 접근하는 방식을 했는데 제일 위에 0, 3차원의 0입니다. 3차원의 0에서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2차원이 0, 1, 2가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0에는 1, 2, 3, 4, 5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 하나가 있고 그게 몇 개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6, 7, 8,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해서 1차원이 3개 있습니다. 0에는 맞죠? 그 다음에 3차원 1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m을 이용해서 숫자를 계속 더했으니까 1차원 개수 5개인 게 하나, 둘, 셋. 즉 맞죠? 3개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3차원의 두 번째 배열 안에는 2차원이 3개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3차원의 세 번째 거에는 2차원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1차원이 1개, 2개,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2차원이 3개입니다. 1차원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대로 유지가 되죠. 계속 보시면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겠죠. 3차원의 세 번째입니다. 그는 2차원이 1개, 2개, 3개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2차원 차원 1개는 1차원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개, 5개 이렇게 되는 구조겠죠. 그래서 이 배열을 잘 보면 3차원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3, 2차원은 0부터 2, 1차원은 0부터 4, 0, 1, 2, 3, 4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을 정리를 하면 어레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한다면 4, 3, 어떻게 돼요? 5, 1차원 5개, 2차원 3개,
3차원 4개. 이렇게 해서 다차원 배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